경제와 투자를 생각하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이오 하면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애증의 바이오죠. 예, 사랑하면서도 고통을 많이 받았던 애증의 바이오인데요. 경기 침체 방어주로서의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기대만이 아니라 최근에 소위 이제 숫자가 찍히는 그런 기업들이 바이오에 나온다는 게 또 변화일 텐데요. 현대차증권 엄민영 책임연구원 모시고 바이오 하반기 전망 또 유망 기업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료를 엄청 열심히 쓰시네요. 리포트 찾아봤더니만 최근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한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주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다가 또 최근에 좀 주춤해요. 바이오도 좀 겨울인가요? 다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맥을 못 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네. 있는데요. 일단 대장주들의 좀 하락세가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 상태고, 두 번째로는 좀 하반기에 기대되었던 모멘텀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바이오텍들에서 지금 뭐 기술 이전이나 좀 서프라이즈한 임상 결과들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네. 이 부분이 좀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대장주와 바이오텍들 모두 좀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소외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축을 갔던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뭐 진단 키트나 이런 쪽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쪽들도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서 좀 수그러들었고 그죠? 네. 전통적인 그 키트나 이런 쪽보다는 백신보다는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나 바이오텍 이런 쪽을 봐야 되는 건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거고요. 이 제약 바이오 쪽은 항상 이제 학회가 열리면 주목하면서 어떤 기업이 참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유럽 종양학회가 열렸었네요. 파리에서 열렸었는데 뭐 좀 포인트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은 제가 보고서를 썼던 기업들만 좀 언급이 가능하기 네네.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예. 일단 학회 모멘텀으로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 움직임을 갖긴 하지만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분을 해보자면 이제 구두 발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유럽 종양학회나 뭐 연례 열리는 이제 대규모 학회에서는 사실 구두 발표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대중 이제 참석하신 분들에게 발표하는 것과 포스터 발표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두 발표는 보통 상위 5% 정도의 이제 연구 결과들만 구두 발표 기회를 얻기 때문에 네. 국내에 있는 기업 중에 ABL 바이오라고 하는 네. 기업이 동물 실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구두 발표 기회를 얻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했습니다. 예. 이중항체를 통해서 혈액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ABL 바이오는 이 이외에도 뭐 담도암 치료제나 뇌질환 치료제로 작년에 사노피에 1.3조 기술 이전을 하는 등 이제 굉장히 좀 주목받아야 하는 바이오텍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좀 소외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종양학회는 이제 유럽이 좀 저희가 바이오를 모르니까 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종양학회는 주로 이제 종양, 암과 관련된 것만 이제 주로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 중심은 ABL 바이오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좀 휘젓고 있는 주로 얘기하는 쪽은 뭐 국내외 바이오텍들인 모양이죠. 맞습니다. 네. 뭐 상위 뭐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네. 빅파마들은 한 회사에서도 발표 건수가 10건, 20건에 달하고요. 예. 국내 기업들은 보통 한 건에서 2건 정도 이제 발표를 하는 네.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구두 발표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연구 결과는 꼭 주목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투자자들도 조금 인지가 돼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여기 참여한대 그러면 기업 리스트 뭐 10개, 20개 나와도 다 주목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발표를 하는 기업이 어디냐. 성과가 그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두 발표하는 기업으로 주목하는데요. 그러면 올해 또 일정이 있나요? 보통 연초에 보면 바이오 관련된 학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나 연초 또 눈여겨볼 만한 그 일정 좀 알려주세요. 11월 달에 SITC라고 하는 예. 면역항암 학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예. 이 학회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 중에 한 곳으로 속하고요. 네. 또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학회는 이제 SABC라고 하는 네. 이제 샌 안토니오에서 이제 발표되는 이제 유방암 학회입니다. 네. 국내에 있는 그건 언제예요? 그것도 그거는 12월 달에 12월, 네. 12월 달에 있고요. 여기서 레고캠 바이오가 이번 월드 ADC 서밋이라고 하는 학회에서 발표된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후속 결과들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월드 ADC 서밋에서 발표된 결과보다 훨씬 더 좀 기대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12월까지는 이제 앞서 11월에 SITC, 12월에 SABC 학회를 주목하고 있고 또 내년 1월 달 JP 모건 헬스케어 예.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건 학회 개념이라기보다는 컨퍼런스. 네, 예. 이제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국내 기업들이나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바이오텍들이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빅파마를 만나서 거기서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 1월 달에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했던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도 JP 모건에서 만나서 사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회에서 임상 발표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예. 그 속에 숨어 있는 모멘텀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이제 대부분의 학회들이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비대면으로 하다가 예. 네, 이제는 대면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성과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월에 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바이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학회 일정들을 굵직한 거를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말씀하신 구두 발표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좀 미리 알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 자료 보고 알아야 되나요, 우리는? 보통 기업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두 예. 발표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통 어떤 연구를 발표할 거라고 이제 학회 예. 요약본을 보내거든요. 그럼 그 요약본을 읽어보고 이제 구두 발표의 기회를 줄지 여부를 학회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이제 언론 보도를 하게 됩니다. 학회 하기 전에 그 학회에서는 발표는 안 해요, 그런 것들은요? 네, 그거는 사실 네. 이제 앱스트랙 그 요약을 발표하기 전까지 엠바고 상태이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그걸 체크하기는 어렵네요. 기업들이 우리 여기에다가 제출해서 구두 발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공시나 애널리스트들이 잘 아시니까 그 우리 연민용 책임 같은 분들이 자료를 많이 볼 수밖에 없네요. 네.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 학회 얘기했고요. 최근에 좀 악재로 또 부각된 게 바이든 행정부의 그 미국 바이오 이니셔티브 행정명령하면서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자국 내에서 생산 이런 걸 강요하는 것 같아서 자동차처럼 되는 거 아니야? 국내 위탁 CMO 업체들과 부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시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행정명령 자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이제 배당됐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20억 달러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금액이 책정이 됐고요. 네. 또 여기서 세분화해서 보면 생산 시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5년간 10억 달러, 그러니까 연간 2천억에서 2,5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지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업화 물량 생산 공장을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가장 단적인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4공장 증설 비용이 1.74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20억 달러라고 하는 수준에서 10억 달러만 생산 시설에 투자가 된다. 굉장히 이제 작은 투자 금액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FDA에서는 생산 사이트를 변경하게 되면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고 하는 임상 시험을 통해서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던 물질이 미국에서 생산했을 때 동등한지 여부를 임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공장을 짓고 인증받는데도 한 3년에서 4년 그리고 이 동등성 임상을 통해서 성공을 해야지만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이벤트고요. 거의 실현되기는 아직까지 투자 금액만 보셔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CMO, CDMO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또 보실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이제 미국에서 CDMO 사업을 하고 있는 캐털란트라고 하는 기업이 주가 상승이 전혀 없었고 예. 또 우시나 스위스의 론자 같은 미국에 생산 시설이 없는 다른 CMO 기업들도 주가가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명령은 전기차와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 뭐 이런 걸로 봐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일자리를 가져오고 이게 반도체나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 바이오 부분도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예산 확보라든지 확보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다. 네. 그럼 단기적인 뉴스에서의 충격은 조금 시간을 벌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간다고 하면 국내 업체들도 뭐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또 미국에 가겠죠, 그죠? 그렇죠. 예. 이제 미국의 공장을 검토하고 있는 예.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해 6월달에 열렸던 바이오 US에서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존림 대표가 미국에 있는 4개 주에 있는 공장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네. 밝혔고
또 스위스의 론자 같은 기업들도 현재 미국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쪽에 직접 현지 생산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바로 유통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공장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린 글로벌 CDMO 기업들의 생산 능력을 보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능력 캐파가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2위군요. 베링거 인게라임이 1위고 론자, 그다음에 우시바이오. 미국은 없어요 보면 그죠? 다 보면 네. 독일, 한국, 뭐 스위스 이런 쪽인데요. 어쨌든 그 바이오 행정 명령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는 얘기로 넘어가겠고요. 얼마 전에 한미약품이 그 롤론티스라는 신약 FDA 승인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역시나 그날 주가는 큰 음봉을 만들어 놓으면서 뉴스의 8월화처럼 해서 주가는 이후에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데요. 예, 한미약품의 이번 롤론티스 영향력이나 한미약품에 대한 시각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한미약품이 이번에 FDA로부터 승인받은 이 네. 롤론티스라고 하는 약물은 미국에 있는 스펙트럼의 기술 이전이 돼서 지금 허가를 받은 거고요. 네. 일단 호중구 감소증 미국의 제약사죠, 스펙트럼이라는 회사. 맞습니다. 이 호중구 감소증이 얼마나 좀 중요한 질병인지를 먼저 아셔야 한미약품이 네. 승인받은 약물에 대한 가치를 아실 수 있는데 예. 일단 호중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백혈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암제로 투여받고 머리 빠지는 걸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네. 항암제들은 보통 분열을 많이 하는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뭐 위점막 세포 그리고 혈액세포, 모근세포도 분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투여받으시고 그 세포들이 같이 죽기 때문에 머리도 빠지시고 백혈구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있던 미생물들이 항암제를 투여받은 분들이 백혈구가 다 죽어버리니까 감염에 대한 면역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를 투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한미약품이 이번 9월 9일 날 FDA 그러니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날짜가 확정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예상했던 뉴스라서 이제 좀 하락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반기 초에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서 퍼스트 인 클래스로 개발 중인 이제 포지오티닙이라고 하는 약물도 11월 24일 FDA 허가가 남아 있고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기업 중에 FDA 허가를 2개나 받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반기에는 머크의 기술 이전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하는 요 아직 치료제가 없는 요 질병에 대해서도 중간 결과 발표가 지금 대기 중인 상태고요. 또 연말까지 EGH1N2 신규 항암제나 뭐 이제 PD1, 4-1BB라고 하는 이제 항암제, 이중항체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또 임상 1상에 신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뭐 계속적으로 좀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미약품 차트 주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 뭐 며칠 전에 이렇게 긴 음봉, 장대 음봉으로 거래가 실렸던 게 뉴스가 나왔던 그 모멘텀입니다. 그죠? 예, 뉴스가 나오면서 밀렸는데요. 오히려 그때 이후에 지수는 좀 주가는 약한데요. 상반기 수익은 괜찮았고 목표가는 제가 자료보니까 39만 원 제시하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28만 원이고 그 뉴스 나오기 전에 30만 원, 31만 원 있었으니까요.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십니다. 네. 네. 한미약품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제약 관련돼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파트로 엄민용의 픽 종목 바이오가운데 바이오가 이제 워낙 분야나 섹터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는 좋아진다 그러면 완성차가고 부품차가고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는 어쨌든 기업별로 혹은 주제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기업을 준비를 해오셨어요. 최근에 리포트 가운데 그걸 먼저 보고 시간이 되면 다른 질문을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시는 쪽은 ST팜이네요. 맞습니다. 네. 일단 ST팜을 먼저 설명드리면 네. 최근에 뭐 mRNA 백신으로 유전자 치료제나 백신들이 굉장히 좀 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는 생산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ST팜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 유전자 치료제 원료를 생산하는 CMO 공장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3분기 전까지 캐파가 2.0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3분기부터는 6.4몰까지 3배 이상의 공장 증설이 현재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완료됩니까? 네. 네. 그리고 이번 지지난달 7월 달에 이제 CGMP 인증이라는 것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이 CGMP 인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FDA로부터 상업용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ST팜이 이제 상업화 물량 생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4개의 제품에 대한 GMP 인증 실사가 추가로 대기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게 되면 5개에서 6개 제품을 상업화 물량 생산하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지금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얇은 것이 사실 가장 좀 큰 단점인데 이 부분도 충분히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주로 이제 원료 의약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인 거죠, 그게. 맞습니다. API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의약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ST팜은 유전자 치료제의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더 깊게 얘기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자꾸 들어야 됩니다. 네, ST팜. 그러니까 이제 CMO, CDMO가 있는데 결국은 CMO보다는 CDMO가 조금 더 이 개발사들의 역량 내지 이런 게 더 들어가는 거죠. 네. 네, CMO는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만들어줘 하면 네. 기준에 맞춰 딱 만들어지는 거고. 네, 네. CDMO는 네.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이오텍이 연구소에서만 생산하던 것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위탁 개발을 CMO 기업들한테 맡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기업이 위탁 개발까지 하게 되면 이제 CDMO라고 부릅니다. ST팜은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동아 ST 계열이잖아요. 또 ST팜이고요. 그 포인트는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설과 이제 상업화 물량 생산 수주 기대감 네. 이렇게 하반기에 지금 대기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실적 추정하신 게 있는데요. 실적 추정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네, 이건 이제 10억 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올해 2,100억에 170억 정도 얘기를 하셨고 이후에 성장 속도들이 이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보면 올해 2022년이니까요. 작년에 한 1,600억에서 올해 2,200억.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도 늘어나는데요. 보면 2,200억, 2,100억, 2,200억 잡은 게 그 말씀하신 물량 증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증설된 부분에 대한 실적 반영은 내년 1분기부터 네.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올해와 작년 대비했을 때는 내년이 훨씬 더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ST팜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가 좀 임상 단계 약물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대부분의 약물들이 유전자 치료제로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좋은 대량 기대감이 이제 있거든요. 상업 생산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졌던 12,000여 건의 임상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네.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 성공률이 2위에 해당합니다. 네. 세포 치료제가 1위에 해당하고요. 그만큼 글로벌 빅파마들이 현재 유전자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는데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일 텐데요. 예. 목표 주가는 얼마로 제시하고 계시죠, ST팜은? 지금 현재 14만 원까지 네, 보고 있습니다. 14만 원. 꽤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높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ST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좀 찍히는 바이오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찍히는 바이오는 밸류를 잡을 때 이건 ST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 ST팜과 이제 유사한 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정 CDM 기업과의 업체들과. 네, 비교를 해서 얻는데 일단 캐파 대비했을 때 그 풀캐파 대비했을 때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돌아갈 것인지를 좀 예측을 네. 해보고 있고요. 일단 2026년 13월까지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배까지 공장 증설이 이제 완료가 될 거고요. 네. 그때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최대 캐파는 1.4조 원 정도입니다. 거기서 한 70% 정도에서 80% 정도 공장 가동률만 돌아가도 ST팜이 매출액이 1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 원료 생산은 작년에 865억 원밖에 매출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2026년에 1조까지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10배 이상의 매출이 이제 상승하는 기업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기업이라고 대신 그 말씀드립니다. 목표가가 지금 주가가 88,000원인데 14만 원 잡은 거는 그런 증설이나 이런 걸 반영하게 되면
조금 기한이 있는 거네요. 네, 상업화 네. 물량 수주와 GMP 인증이 추가된다면 예. 앞으로 목표 주가 상향은 계속적으로 좀 상향하실 나올 수 있고, 네. 보통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또 요구받잖아요. 제시하실 때 뭐 6개월, 12개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기대를 반영했지만 또 조정할 수도 있다. ST팜, 이 원료의약품 쪽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텍 가운데 한 기업을 또 소개를 해주십니다. 어디입니까? 네, 레고캠바이오입니다. 레고캠바이오. 여기는 주로 어떤 그 아까- 파이프라인이 있습니까? 네. 아까 12월 달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학회 중에 SABC를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 이방암 학회. 네, 예. 학회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 주요 이유가 바로 이 기업 때문입니다. 네. 지금 엔허투라고 하는 약물이 전 세계에서 유방암 치료제로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레고캠바이오가 이 엔허투의 경쟁 약물을 현재 개발 중이고요. 이제 이번 달에 레고캠이 최초로 자사의 파이프라인으로 임상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발표했고요. 제가 그림을 좀 송부드렸는데, 네. 네, 지금 이게 레고캠바이오에서 이제 발표한 임상 1상 결과입니다. 보시면 X축을 보시면 지금 임상 1상 결과에서 54주차까지 계속적으로 투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질성 폐질환 부작용이 미관찰됐습니다. 에너투라고 하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약물인 유방암 치료제는 저 간질성 폐질환 부작용이 발생돼서 사망 환자가 나오는 예. 상태이고요. 그에 반해서 레고캠바이오는 지금 부작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또 왼쪽 보시면 지금 레고캠바이오가 6명을 투약했는데 4명이 이제 제가 PR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파셜 리스폰스라고 해서 네. 이제 종양 감소가 30% 이상 나온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0%에서 최대 이제 80% 가까이까지 종양이 감소된 걸 보실 줄어들고 수 있다는 있죠. 거군요. 네. 거의 이제 당장 사망하실 수도 있는 수준의 말기암 환자분들이 종양이 이렇게까지 감소되고 54주차까지 부작용도 발생되지 않고 내성도 없이 계속적으로 치료 효과가 유지됐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건 제일 밑에 보시면 제가 임상 1 비상에서 투약이 12주 만에 CR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CR은 뭐예요? 예. CR은 이제 Complete Response. 종양이 몸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종양 감소를 보시면 Y축에서 마이너스 100%로 현재 예, 예. 나와 있는데 지금 1A상에서는 54주차까지 투약했고 1B상은 아직 18주차입니다. 예. 근데 12주차에 이미 마이너스 100% 종양 관해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요 결과에 대한 추가 결과가 12월 달에 또 발표가 됩니다. 예. 지금 발표된 이 자료는 7월 달까지의 자료고요. 12월 달에 발표되는 자료는 아무래도 한 11월까지 투약한 결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3개월에서 4개월을 추가 투약한 사람들의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1비상 환자들이 더 종양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단히 뭐 복잡한 그림 같은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쭉쭉 됩니다. 네, 레고캠바이오. 또 이제 12월이라 하셨죠? 이상 결과가 나오는 거. 그걸 좀 보면 더 되겠습니다. 근데 레고캠바이오는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으셨나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들을 네. 좀 주기에는 임상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제 목표 주가는 아직 주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임상에서 성과를 보이고 또 빅파마하고의 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목표 주가 선정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얘기 쭉 스토리들을 들으니까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졌고요. ST팜과 레고캠바이오 두 기업을 주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엄민영 책임의 리포트 보면 다른 기업들에 관한 자료들도 많아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딥사이트 현대차증권 엄민영 책임연구원과 함께 바이오 얘기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